이미 정치적으로 탄핵된 상태에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정치적 탄핵 상태에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겨레 논설실장이 논설을 썼어요. 심층을 파볼수록 암담한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 게이트. 공천만 개입했습니까? 엄청난 짓들을 했죠.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30만 명 김건희 특검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역에서 김건희 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그걸 기사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으로도 있고요. 수만 30만 명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경찰에서는 15,000명 왔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영상을 쭉 봤는데 누가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쫙 촬영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30만 명은 너끈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시위에 빠짐없이 나갔던 사람입니다. 강혜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명태균이 사익 채우려고 김영선을 고리로 국회 입법을 시도했습니다. 이 보통 얘기가 아니죠. 이 명태균이란 놈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머저리 같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꼬셔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랬던 거죠. 명태균이 그 신용불량자로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 체납이 상당수 국세 체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선이 국회 입법을 시도했어요. 2번이나.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 국세에 체납했으니까 그 세무서에서 체납 그 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재산이 없다. 그런 사람은 그거를 빼달라. 이런 거죠. 그걸 입법을 했어요. 입법을 했는데 통과가 된 것도 아니고 입법 시도만 한 거죠. 그리고 나가리 되니까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또 입법을 했다 합니다.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이런 그 김영선하고 명태균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거의 주연급이죠. 김영선하고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얘네들이 다 주연급입니다. 이 주연급은 어떻게든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태균이 또 무슨 비선 여의도 연구원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그 용산을 지시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여론 조사를 해서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비유 맞추고 뭐 이러면서 자기 사업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자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신용불량자에다가 국세 체납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행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보통이 아닙니다, 이 친구. 그래, 비선으로서 여의도 연구원에 들어가서 하되 그거는 완전히 자기가 지시하고 명령을 할 수 있어서 그걸 그 여의도 연구원 이름으로 내 가지고 그 얘네들이 뭔가 하려고 이것 때문에 김영선 의원과의 이 생각이 달라가지고 명태균이 김영선을 막 그 윽박지르는 녹취가 나오고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민중의 해악은 언제나 진리를 말해왔다고 내가 늘 말합니다. 민중의 해악이 아니라 해학입니다.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해학은 언제나 진리를 말해왔죠. 네, 이 사진을 보고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박근혜가 이런 여자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자상하게 자기 후배한테 알려주는 거죠. 맛있다고. 윤석열 중도 하차 찬성이 58.3%입니다.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죠. 얘네들이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당연히 당선 무효가 돼야 됩니다. 이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선 무효를 시키고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 뽑아서 한 것을
당선 무효가 되면 그것에 따른 이 한 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선거 비용이 그 500억을 다 토해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마 그 토해내도록 그 국힘당에서 토해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힘당은 워낙 옛날부터 그 차떼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돈이 많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 다 뺏어야 됩니다. 한 500억 정도 당선 무효가 됐으니까 출당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국힘당에서 해야 할 일이죠. 국힘당에서 윤석열을 출당 조치시켜서 혼자 해볼 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그럴 만한 좀 깡다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놈이 원래 그럴 만한 그 제목이 못 되죠. 그래서 빨리 탄핵 소추를 해야 됩니다. 뭐 어물거릴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은 그냥 탄핵 소추하고 또 거기서 안 되면 또 뭐 하나 추가해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반복해서 탄핵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곧바로 해요. 탄핵 소추를 빨리 해야 되는 건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허수아비 같은 놈이 있잖아요. 한덕수야 뭐 그 한 칼에 넘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제 탄핵 소추가 일어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서울 것이 없죠. 윤석열의 온갖 비리, 김건희의 온갖 비리가 다 드러날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헌법재판소를 얼마든지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수십만 명 다시 모여서 거기서 재판관들 한 놈 한 놈을 이름 부르면서 조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방식인데 탄핵 소추로 우리 헌정사상 두 번째 이 탄핵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 문제가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내년 후년 지방선거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해서 뭐 하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개헌 문제는 할 때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개헌안을 정부안으로 냈는데 그때 개헌안을 제가 봤는데 조금 손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헌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가 딱 시기가 되면 그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스위스처럼 직접 민주주의 체제 그러니까 국민 발안 제도를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 발안 제도가 갖는 의미는 국회가 입법을 똑바로 하도록 하는 말하자면 압박수단입니다. 실제로 이 국민 발안제가 작동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울 매기면 되는 거거든요. 국민 발안제도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국민 발안제도가 늘 일어나진 않습니다. 스위스도 그래요. 아주 중요한 경우에 국민 발안제도가 나타나고 실제로는 의회에서 다 처리합니다. 웬만한 거. 그리고 국민이 바라볼 때 그 의회에서 만든 입법안이 엉터리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을 조지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있냐 없냐는 것에 따라서 그 나라의 말하자면 그 민주주의 의식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걸 언제라도 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국민이 의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일단 한번 선출되고 나면 특별한 뭐가 없는 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쓸 수 있는 무기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회의원들로부터
그 한번 자기 몸 맹무새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야.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헌할 때 제7공화국에서는 반드시 그 국민 발안제도,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넣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침내 10%대까지 국민 지지 없는 권력은 아무 일도 못한다. 조선일보까지 지금 이러고 나섰습니다. 조선일보는 아주 나쁜 언론사입니다. 이건 친일 언론일 뿐만 아니라 친독재 언론이고 친재벌 언론이고 아주 사회 악의 이게 그 조선일보는 그 자체가 악행을 저지르는 언론사입니다. 이 조선일보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망하게 해야 됩니다. 조선일보에서 일한다는 걸 부끄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조선일보 기자는 사람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여권 모두 불안, 대통령은 위기감 느끼나 뭐 이런 사설을 썼어요. 얘네들이 어쩐 일로. 사설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달 재보궐선거 후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승리한 부산 금정구의 범어사를 방문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 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했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도 했다. 아니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 그랬으면 국회 나가서 시정연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거 가면 가서 돌 던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맞고 가겠다면. 그러니까 얘는 말하는 게 앞뒤가 맞는 게 없어 도대체가. 어떤 어려움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야당의 모욕적인 언사나 행태를 참기 싫어서 국민에게 국정을 설명하는 자리에도 안 나가겠다고 한다. 무슨 돌을 어떻게 맞고 가겠다는 것인가. 여권 전체가 위기감을 호소하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통령 한 사람만 못 느끼는 것인가. 뭐 그런 얘기로 사설에 쭉 썼습니다. 자, 왜 이런 등신 같은 애가 대통령까지 됐느냐.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고는 어떤 처벌이 어떻게 내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